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토픽을 고를 때 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뭐 종목을 선택할 때 선정 기준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좀 더 이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 그거를 뭐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희는 좀 까다롭게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세 가지 요건은 적어도 맞아야지 투자를 하자. 그런 거고, 그렇게 되면은, 거의 필승에 가까운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고를 때, 종목을 고를 때,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일단 먼저 산업을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산업이 지금 유망하고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지, 그런 이제 성장하는 산업에서 고르시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은 그 종목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고른 것들이 퀄리티가 어떤지 비즈니스 모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숫자라고 써는 거는 어닝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지는 이러한 기업을 골랐을 때는 사실상 뭐 손해볼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볼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런 질문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미래에 꼭 필요한 기업인가? 또는 뭐, 어떠한 뭐 코로나가 오건 또 제2의 리만 사태가 터지건 안 망하고 큰 타격을 안 받을 기업인가?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도 사실상 꼭 한번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뭐 이익 증가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네, 밸류에이션도 당연히 봐야겠지만. 그래서 요런 게 어떠한 기업이 요런 기업에 해당이 되는지 이거를 그 저희가 보는 마이클 포터의 파이브 포스라는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경영이나 이런 쪽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익숙하실 건데요. 마이클 포터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교수님의 파이브 포스가 뭐냐, 그럼 5가지 요소가 뭐냐,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왜 5개냐면 여기 보면 4개 같이 있지만은 여기까지 해서 5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있으면 그 산업 내 경쟁이 첫 번째 요소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산업 내에 새로운 대체제가 있느냐, 또는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느냐. 네, 2가지, 3가지. 그리고 이 산업들도 큰 사이클 그립니다. 그래서 그 산업의 지금 힘이 바이어에게 있느냐, 아니면은 이게 이제 바이어고 이게 셀러겠죠? 셀러한테 있느냐, 이런 힘의 균형. 이 5가지가 조합이 됐을 때 가장 좋은 회사를 고를 수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산업 자체의 이런 해자, 결국은 진입장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진입장벽이 있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있는 회사를 골라보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현상들이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좀 옛날 얘기긴 한데, 일단은 뭐 애플이라는 것도 사실은 옛날에는 PC 업체였죠. 맥 컴퓨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쪽에 영역에 들어왔죠. 네, 들어오면서 기존에 그 당시에 1등 하던 노키아라는 기업이 망했고요. 모토로라도 망했죠. 네, 그리고 살아남은 거는 애플과 삼성이 살아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대체제, 어떻게 보면은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대체를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진입자가 생긴 거죠. 예를 들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자동차의 전통 산업에서 이 바운드리에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전기차로 해서 진입을 한 거죠. 네. 이러한 신규 진입자가 이제 많아질 거나 신규 진입이 쉬울수록 이 산업의 매력도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제도 지금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예를 들면은 이런 에어비앤비나 넷플릭스도 다 대체제일 수 있죠. 예. 극장이나 아니면은 영화를 볼 수 있는 SO, 그러니까 그 케이블 TV, 뭐 이런 공영방송, 이런 것들을 대체하면서 언제나 자기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들을 만들어서 그 산업에 혁신을 가져온 이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혁신 기업들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혁신 기업이 없는 산업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의 경쟁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하나의 산업 내에서 그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을 수 있다. 뭐 쿠팡 같은 걸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큰 틀은 이제 잡아놓고요. 그리고 하나씩 이 파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먼저 그 새로운 신규 진입자에 대한 이게 별로 없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진입 장벽을 공고하게 가져가야 될 그런 요건이 뭔가, 이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독과점적인 요소인데, 이 독과점적인 요소는 첫 번째는 선도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기술이 너무 우수하고 따라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누가 진입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나 TSMC가 갖고 있는 파운드리 기술도 이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른 경쟁사가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투자도 해야 되지만 뭐 7나노, 8나노 하고 있을 때 삼성전자는 5나노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TSMC는 3나노로 내려가고 이런 식의 기술의 진보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3전을 써놨으니까 마저 말씀드린 규모의 경제도 하나의 굉장한 진입 장벽을 형성합니다. 삼성전자가 매년 투자하는 반도체 금액이 30조가 넘거든요. 네. 그러면은 30조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경제, 어마어마한 대규모 투자, 그리고 선점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강한 진입장벽을 만들겠죠. 아마존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보시면 되는 거죠. 예. 클라우드 산업 같은 경우도 1, 2, 3위가 이미 공고하게 자리를 잡고 큰 변화가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은 브랜드도 될 수 있어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쉬운 예로는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거죠. 뭐 코카콜라와 펩시만 있으면 됐지. 여기 뭐 혜택콜라 같이 들어왔다가 망하는 기업도 있고 새롭게 들어올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이 브랜드와 소비자의 반복적인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런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이제 뭐 두 가지만 돼도 좋습니다. 어떤 두 가지가 요건이 된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과연 미래에도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위기에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퀄리티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그 힘의 균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포터가 얘기한 거는 이런 그 비즈니스 구조가 계속 좋아서 공고한 그런 산업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산업은 사실상은 커다란 사이클을 그립니다. 뭐 잘 아시는 그 경기 민감주 사이클 또는 뭐 시클리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철강, 소재, 화학 뭐 이런 쪽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조선업 포함해서요. 그래서 어떤 커다란 사이클을 그리는데 첫 번째 시작은 그렇습니다.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업들은 일단은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가동률이 100%면은 일단 가격부터 인상을 하겠죠. 네. 그리고 이게 장기적인 수요라고 보이면은 증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초과 공급이 나와서 이 값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조선업이 제일 대표적으로 큰 사이클을 그렸었는데 차이나 버블, 차이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을 때가 2005, 6, 7, 8년, 그 4년, 5년 사이였습니다. 그때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세계 원자재를 다 빨아들였고 그 중에서 철광석과 석탄 이런 부분의 수입을 대량으로 하고 있었죠. 그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중국이 원자재를 사실상 다 철광석, 석탄 이것들을 호주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수입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수입량이 모자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냐 하면 남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브라질로 갔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브라질까지 한번 갔다 오려면 한 달이 걸리고 아시아 영내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2주면 됐었기 때문에 배가 2배 이상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운임이 폭등했고 운임이 폭등하면서 조선사들한테 발주가 어마어마하게 몰렸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조선사가 난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배가 너무 많이 시장에 흘러나오니까 조선사들이 다시 운임도 떨어지고 조선사들이 다시 과열 경쟁으로 해서 적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의 조선사의 한 70%가 망하게 됐죠. 그리고 한국에도 세계 1위의 조선사가 포진해 있는 한국에도 네,
대우조선이 망했고 삼성중공업도 몇 차례의 수혈을 받고 살아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큰 사이클, 그러니까 그 사이클의 초반에는 이 셀러의 파워가 있는 조선사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사이클이 끝날 때는 화주들이 유리한 사이클이 되는 거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사이클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용 반도체가 이런 사이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용 반도체가 뭐 NXP, 르네사스 다 해외 기업들입니다만 증서를 선택을 했죠, 결과적으로. 네, 바이든의 압력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증서를 선택을 한 거고요. 지금까지는 가격 인상으로 대응을 했었고요. 나중에 뭐 1, 2년 뒤에는 또 다른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뉴스가 나온 초기부터 해가지고 NXP를 사셨으면 되는 거고요. 지금도 뭐 여전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2년 뒤에까지 들고 가면은 절대 안 되는 주식인 거죠. 예, 이런 식의 크다란 사이클이 있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맞췄어요. 이번 거는 사실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거를 압축해서 보면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장 산업에서 일단 고르자 이 말씀을 드렸었죠. 네, 성장 산업에서 고르고 그 다음에 독과점이 있으면은 정말 좋겠다. 그리고 독과점을 구성할 수 있는 거는 진입장벽이고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입니다. 독보적 기술, 브랜드,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 되는 규모의 경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런 업체들을 찾아서 투자하시면 제일 좋고요. 이게 교차하는 기업,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 독과점하는 기업을 찾아서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점검하실 필요는 있는 게 있죠.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어닝 쪽입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특히 영업이익이 한 20% 이상씩 3년간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컨센서스 보시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에서만 주식을 고르시고 장기 투자하시면은 어떤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회복력도 제일 좋고 빠질 때도 가장 덜 빠지는 이러한 산업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